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김윤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학교가 밀집된 남구에서 만난 대학생들. 통신사의 청년 요금제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통 관련해서 좀 버스를 배차 간격을 좀 짧게 해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요금 있는데 20살부터는 이제 성인이긴 한데 돈은 없으니까 대학생 요금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진로 선택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투표 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진로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오르는 생활 물가 상승은 청년들에게도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물가 상승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돈도 없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문제가 있는데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 상승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어야지 다른 쪽 방면으로 뭔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사회 갈등과 관련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후속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의예과나 의대뿐만 아니라 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늘리면서 기자재라던가 예산은 늘고 있지 않은데 학생 수만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유권자들 이번 총선 투표 시 색깔론보다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정책을 보고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이제 어떤 정당에만 이제 어떤 정당이라서 찍는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의 당에만 약간 선택을 하고 정책을 보거나 혹은 다른 이제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지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정책을 보고.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는 모두 38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비례대표 의원 46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각 정당은 총 253명의 후보를 등록해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4월 10일 투표소에서는 보궐선거가 없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 모두 2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52cm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8개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입니다. 47c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형 투표지 자동 분류기를 쓸 수 없는 길이라 이번 비례대표 개표 작업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정당별 기호는 21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4번,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5번과 6번,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이 차례로 7번부터 9번까지 기호를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31개 정당은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 40번까지 표기됩니다. 원외 정당 중에는 국민의힘의 옛 명칭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등록돼 있고 이름이 비슷한 대한국민당과 대한민국당이 연이어 표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모두 253명입니다.
22대 국회 비례의석 수는 46개,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대에 이어 이번 비례대표 선거도 준연동형으로 치러집니다. 신생, 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지만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만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야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 후보를 낸 진보당은 민주당 시민사회와 공동선대위를 꾸린 반면 녹색정의당은 노동당과 손잡고 진보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성문 민주당 전 예비후보와 차성환 정권심판 총선대 등 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선거구 18곳 중 야권 단일 후보를 낸 곳은 연제구가 유일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지지와 사랑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정현은 주민 여러분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같은 날 부산과 울산, 경남의 노동당과 녹색정의당 총선 후보들도 공동선거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영도구에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진보 정치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성 정당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보수 양당 중 한쪽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종속되어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것은 보수 양당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장의 비례성 몇 개 때문에 진보 정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는 4.10 총선에서 18개 선거구에 모두 43명이 등록해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앞선 선거 때보다 낮습니다. 통계를 통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의 18개 선거구엔 모두 4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쟁률은 2.38대 1로 전국 지역구 평균 경쟁률인 2.75대 1보다 낮습니다. 앞선 21대 국선에선 74명이 나와 4.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1개.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 민주당이 17명, 개혁신당이 2명,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 그리고 진보당이 각 1명씩, 끝으로 무소속으로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진보당은 민주당과 야권 단일화로 후보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성이 34명, 여성이 9명으로 4대1 비율입니다. 남성 34명 중 8명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는 5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0명, 40대가 5명 순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72살의 북구갑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였고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33살의 사구을 무소속 신천우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1명, 대학 퇴학이 1명이었고 나머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습니다. 후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1,229억 원이었습니다. 1인 평균으로 보면 28억 원입니다. 이 중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후보는 금정구의 백종원 후보로 355억 9천만 원이었고 반대로 연제구의 노정현 후보는 2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합쳐보면 모두 21건이었습니다. 이 중 중영도구의 김영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들은 27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남구 선거구는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지난 5번의 총선에서는 갑과 을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다시 한 개 선거구로 합쳐져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남구 선거구 현황 박철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번의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던 남구 선거구. 인구 감소로 다시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지며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남구 선거구는 전체 17개 행정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대연 4, 5, 6동, 용당동, 간만 1, 2동, 우암동, 문현 1, 2, 3, 4동 11개 동이 남구갑 선거구로 대연 1, 3동, 용호 1, 2, 3, 4동 6개 동이 남구 을 선거구로 나뉘어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남구 선거구 총 인구수는 25만 5,100여 명, 선거인 수는 22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년간 동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연동에서는 대연 3동과 4동이 인구가 늘어난 반면 대연 5동과 6동은 줄어들었습니다. 용호동은 용호 2동의 인구가 늘었지만 용호 1, 3, 4동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간만 1동은 6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우암동도 1,5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현동의 경우 문현 3동을 제외하고 1, 2, 4동에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4개의 대학 등 52개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부산 문화의 요람인 문화회관과 부산 박물관,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 기념공원 등이 위치해 부산의 교육, 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남구.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눠져 있던 남구는 24년 만에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남구 갑은 그동안 보수 정당을, 보수세가 강했던 남구 을은 현재 진보 정당을 선택한 상태인데요. 남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왔는지 역대 선거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남구 선거구는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왔습니다. 16대 총선에서 한 차례 합쳐진 남구는 17대에서 다시 나눠졌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인구에 18대 총선부터 합구가 거론돼 오다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로 총선을 치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구 갑은 세계대학을 포함한 젊은 층이 많은 내륙 지역, 남구 을은 노인 인구가 많은 해안가와 용호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 만큼 남구 갑은 진보세가, 남구 을은 보수세가 우위를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구 갑에선 17대 총선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내리 4선을 달성했습니다. 20대에서 민주당 이정환 후보에게 3.9% 차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앞선 선거에선 압도적 표차를 연이어 기록했습니다. 남구 을은 강한 보수세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4선을, 19대에선 서용교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20대에 와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사수 끝에 당선되는 이변을 보이며 첫 민주당계 당선자를 탄생시켰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 권역이 남구 을로, 우암 간만 용당동이 남구 갑으로 선거구가 뒤바뀌었습니다. 각 진영 간의 유불리 해석이 난무했지만 남구 갑에선 보수 결집으로 미래통합당 박수영 후보를, 남구 을은 선거구 조정 영향, 오랜 기간 다져온 표심 등에 힘입어 민주당 박재호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쳐진 남구 선거구. 갑과 을 각 현역 의원이 한석을 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처럼 현재 남구 선거구는 민주당 박재호 후보,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구 선거구에는 어떤 현안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재개발 영향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남구는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현역 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여야 두 후보들은 먼저 상대 후보 선거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문현동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 동서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또 고가도로에 필요 없는 걸 좀 철거하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해서 제가 문현동 주민들 뭐 새로운 변화를 좀 갖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는 지지부진한 5.6도 트램 사업의 노선을 변경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급한 현황은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 좀 분지라 외지거든요. 나오는 통로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와 대학 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공통으로 보였습니다. 문현동 쪽은 금융단지가 사실로는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산업은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융위에 들어가서 이제 문현동 쪽에 집중적으로 금융 쪽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통과되면 우리 남구, 부산 전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본사에 3,700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연봉도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조직이 부산으로 와주면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서울과 함께 양대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호 후보는 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우암동 부산 외국어대학교 자리에 대한 재개발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진행하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올라가서 좀 해서 어쨌든 이왕 할 것 같으면 집도 못 고치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박수영 후보는 부산 문화회관과 박물관 등 유엔 기념공원 일대를 문화중심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전국 22개국이 전부 인도문화원을 본뜬 문화원을 쭉 만들어서 참전국 문화의 거리를 만들게 되면 문화도 보고 그 나라 음식도 맛보고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세계 유일의 참전국 문화의 거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야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그 어느 선거구보다 더 치열해진 남구 선거구. 유권자들이 두 현역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학교에 도입하려던 돌봄교실이 교사와 학부모 등의 반발로 결국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행정 업무로부터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월 특수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 구분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3월부터 희망학생 전원을 수용하는 등의 운영안을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돌봄교실 수와 상관없이 학교별 돌봄 전담사는 1명, 그 외 인력은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늘봄과 같은 내용이지만 외부 지원 없이 교사들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은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시교육청은 결국 돌봄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방안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좀 학교와 학부모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교조는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 돌봄에 대한 종합 계획과 1실 2인 이상 돌봄교실 전문 인력,
행정업무 지원 등입니다. 지금 일반 학교도 지금 늘봄 파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지원을 안 해도 사실은 또 안 한 대로 또 파행이 되고 쌤들이 늘봄 지원을 또 하시게 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정확한 수요 조사를 다시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는 거겠죠. 시교육청은 13개 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 새로운 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의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이 문을 열면 거점 항공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에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라! 매각하라! 이들은 오는 2029년 개항하는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필수라며 에어부산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부산은 거점 항공사 이제 중추 항공사예요. 에어부산이 만일 분리되거나 이것이 딴 데 가버리거나 없어지면은 가덕신공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추진되며 에어부산의 존치 여부도 불확실해졌고 최근에는 통합 매각으로 기류가 바뀌자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은 에어부산이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추가 투자 없이 인력 유출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저가 항공사도 통합되면 에어부산은 소멸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이제는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향한 부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기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지역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100만 서명 운동과 시민 궐기 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